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명 대학 강의실에서 중국인 교수와 한국인 유학생의 언성 높은 대화가 창 밖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베이징에 위치한 유명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온 영국 출신 카리나입니다. 얼마 전 강의실에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교수님과 한국인 유학생의 언성 높은 대화가 이어져 갔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현수는 강의실에 앉아 국제관계학 수업을 듣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죠. 유학 생활이 벌써 한 학기를 지나고 있었음에도 아직 깊은 친구를 사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안은 중국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현수는 늘 그렇듯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리우 교수는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리우 교수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설명하다가 한국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리우 교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었어요. 한국이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듯한 뉘앙스와 함께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폄하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중국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현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인 자신이 교수에게 반박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고민되었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성적표를 떠올렸어요. 이 수업은 그의 전공 필수 과목이었고 교수의 심기를 건드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거짓된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은 지엔이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현수는 지엔이 교수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길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엔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죠. 지엔은 일어서서 말했어요.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경제적 성장조차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식의 발언까지 이어졌죠.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현수의 손은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현수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리우 교수가 그를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리우 교수의 얼굴에 짧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현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릴까 걱정되었죠. 하지만 이미 발을 들인 강을 건너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현수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 덕분에 관련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비록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교류가 있었지만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어요. 실제로 한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 창제 문자입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의 말을 듣던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현수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으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또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운이 아닌 국민들의 노력과 전략적인 산업 정책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유엔 개발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리우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현수의 말을 가로막으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현수는 이미 준비한 태블릿 화면을 앞자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통계 자료를 제시했죠. 지엔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리우 교수는 재빨리 지엔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지엔은 비웃음을 띠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료를 보여줘도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야.
중국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엔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현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러나 곧 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현수는 다시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화면에 세계 혁신 지수 순위를 보여주었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나라의 크기와 가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혁신성과 문화적 영향력을 보면 한국은 세계 상위권에 속해 있어요.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인구수나 영토 크기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계 혁신 지수를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강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심지어 리우 교수도 현수가 보여주는 자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죠.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아시다시피 현대 세계에서는 물리적 크기보다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현수는 태블릿을 옆으로 놓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고 담담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우리는 항상 중국 문화를 존중하며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를 발전시켜왔어요. 상호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국제관계의 기본이 아닐까요? 역사는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도 했죠. 리우 교수는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며 강의 노트를 뒤적거렸어요. 지혜는 다시 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리우 교수가 무시했습니다. 교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시계를 흘끗 보더니 서둘러 말했어요.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현수군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러나 이미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현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몇몇은 몰래 스마트폰으로 현수가 언급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있었죠. 현수는 자신의 말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현수는 평소와 달리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방금 전 자신이 한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의 강의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중국 중심적 시각보다 다양한 관점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분명 현수의 발언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였죠. 50분이 지나고 마침내 수업이 끝났습니다. 현수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했어요. 평소라면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강의실을 빠져나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자리를 뜨기 망설여졌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 하나가 현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사실 나도 교수님이 가끔 편향된 시각으로 설명하실 때 의문이 들었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 내 이름은 메이야. 국제관계학과 2학년이지. 현수는 잠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입니다. 같은 과 3학년이에요. 사실 저도 오늘 용기가 필요했어요. 교수님께 반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현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에 대한 궁금증, 현수가 언급한 통계 자료의 출처,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 등 다양했죠. 현수는 자신을 둘러싼 관심의 시선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메이가 물었어요. 너 시간 있으면 우리랑 같이 커피 마시러 갈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현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 쪽에서 지엔이 현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지엔은 잠시 현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현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지엔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학교 카페테리아에 도착한 현수와 새 친구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로 내리쬐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현수는 자신의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학생들은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메이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교수님의 수업이 가끔 편향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특히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지.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다른 학생 리앙이 끼어들었어요. 맞아. 특히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과 자료로 반박한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 나도 앞으로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현수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긴장했어요.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앞으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부터 유학 생활의 어려움까지 주제는 자연스럽게 넘나들었어요. 현수는 처음으로 중국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신선하고 즐거웠죠. 카페테리아에서 나오는 길에 메이가 단체 채팅방에 현수를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온라인 공간이었어요. 현수는 기쁘게 동의했죠. 드디어 학교 생활에 제대로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메이가 약속대로 채팅방에 초대해 주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학생들이 현수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현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미 소문이 난 모양이었죠. 현수는 기숙사 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경제학 수업이 있는 날이었죠.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강의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강의실 입구에서 지엔과 마주쳤습니다. 현수는 잠시 긴장했어요. 어제의 일 때문에 지엔이 자신에게 적대적일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 사실 나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 특히 한류에 대해서는 더 알고 싶어졌지. 혹시 시간 있으면 더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현수는 지엔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정말로 관심이 생긴 것 같았죠.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이야기하자. 사실 나도 중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많아. 서로 배울 수 있을 것 같네. 수업이 시작되고 현수는 평소와 달리 앞쪽에 앉았어요. 메이와 리앙이 그에게 자리를 맡아두었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현수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질문도 하고 토론에도 참여했죠. 교수님도 현수의 변화를 알아차린 듯 그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여러 학생들이 현수의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그 중에는 다른 과 학생들도 있었죠.
모두가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현수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어요. 한국의 문화 음식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이 일종의 문화대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현수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유학생이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마다 함께할 친구들이 생겼고, 주말에는 중국 친구들과 도시를 탐험하기도 했죠. 특히 지엔과는 예상치 못하게 가까운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편한 만남과는 달리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정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관계학과에서 작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교류와 미래 협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발표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현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편견과 오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메이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수야, 너 이번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보는 게 어때?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협력에 대해 들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여러 친구들도 동의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심지어 지엔도 적극적으로 현수를 응원했죠. 그는 자신의 응원 메시지에 한국어로 화이팅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냈습니다. 현수는 친구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발표자로 지원했어요. 세미나 준비를 위해 현수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관계와 문화적 교류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어요. 특히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쓴 논문들을 참고했죠.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현수는 리우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놀랍게도 리우 교수는 현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교수님은 현수의 발표 계획을 듣고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수님이 자신의 수업 중 일부 내용이 편향되었음을 인정했다는 점이었어요. 현수군, 사실 당신이 그날 용기 있게 발언해준 덕분에 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 우리 모두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법이지. 당신의 발표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현수는 교수님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세미나 발표를 위한 준비는 계속되었고, 현수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세미나 당일이 되었어요.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도 소문을 듣고 참석했죠. 현수는 발표자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하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메이와 지엔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첫 줄에는 메이와 리앙 지엔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현수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죠. 리우 교수도 다른 교수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수의 발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적 관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각국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한중일 3국이 서로에게 미친 문화적 영향과 함께 각 나라의 독창적인 문화 발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죠. 저는 우리가 과거의 갈등에 묶여 있기보다는 미래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3국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성이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죠. 청중들은 현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주는 실제 통계 자료와 사례들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현수의 목소리는 더욱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죠. 그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완전히 몰입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제조업 기반 일본의 첨단 기술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된다면
우리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해야 해요. 진정한 협력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되니까요. 현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왔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후 경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아요.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진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이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내 모든 청중이 따라서 일어나 박수를 쳤죠. 현수는 그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했고,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의 열린 태도는 청중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었죠. 심지어 다른 학과 교수님들까지 현수의 발표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현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일부는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다며 조언을 구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현수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나눠주었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고 소외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리우 교수가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훌륭한 발표였네. 현수군, 특히 균형 잡힌 시각이 인상적이었어. 사실 나도 당신에게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 다음 학기에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이 학생 코디네이터로 참여해주면 좋겠군.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리우 교수의 편향된 시각에 반박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던 자신이 이제는 교수님의 프로젝트에 초대받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기쁘게 수락했죠. 세미나가 끝난 후 메이와 지엔 리앙은 현수를 데리고 캠퍼스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현수의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식당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한국 음식과 중국 음식이 함께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엔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현수에게.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현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았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고 학교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캠퍼스 내 호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호수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현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메이가 물었습니다. 현수야, 중국에 오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 예상했어.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 사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공부만 하고 졸업하자는 생각이었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리앙이 현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지. 현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강의실에서 손을 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유학 생활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현수는 마침내 중국에서의 진정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수가 남은 유학 생활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